한 가지 제가 팁을 더 따로 드리겠습니다. 사용지역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바꿔서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선 주소 이전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카드사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확인 공통망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민등록은 부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주소 이전 신청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서울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주소 이전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럼 주소 이전 방법, 주민센터, 옛날에 동사무소라고 했죠. 주민센터로 가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깁니다. 카드사나 은행을 통해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신청을 하고요. 카드사나 은행이 공동망을 통해 지역 변경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후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사항은 2021년 6월 30일 이후 이사한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아 사용했으면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해요. 카드사는 각 카드사별 콜센터 전화 혹은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은행은 은행으로 내방 하시면 됩니다. 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유명인 반응도 있어요.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이죠. 노엘 씨가 지원금에 기뻐하는 사람들 존나 센 척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막말을 또 했었는데요. 저는 재난지원금 받고 사실 좀 기분이 좀 좋았거든요. 근데 이런 글도 보면 굉장히 황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나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본 결과, 이런 5계층인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하위 80%면은 전 국민의 88%한테 지급이 되는 건데, 그럼 10%면 굉장히 소수죠. 그럼 소수인 사람들이 못 받으니까 불만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형편이 되게 어려우신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주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사를 해본 결과 크게 5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소년소녀 가장, 영케어. 이 영케어러라는 개념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 자식이 역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예요. 보통은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만 이건 반대의 경우예요.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경우. 굉장히 말만 들어도 딱 힘들겠죠. 가슴이 좀 턱턱 막히는 느낌도 좀 들고. 다음으로 한부모 가정. 부모가 하나인데 잘 사는 경우도 있지 않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한부모 가정은 좀 어려운 한부모 가정. 이해하셨죠? 오케이? 다음 기초수급자. 말 그대로 이제 기초수급을 받는 분들. 이건 다들 아실 거니까 넘어가고. 이 자영업자들도 코로나 시대에 이제 도와드려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딜 가나 상위 10%는 잘 나간다는 가정하에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 자영업자를 도와줘야 된다고 전 생각해서 이렇게 5가지 경우를 나눠서 볼 겁니다. 지금부터 좀 진지하게 좀 얘기가 들어갈 거라서 좀 살짝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최대한 좀 가볍고 재밌게 조심스럽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 알아보다가 이 통계가 우리나라에는 6명밖에 없다, 세대가 굉장히 적다, 이런 식으로 통계치가 나오는 거예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데, 자, 좀 이따 그 통계는 보여드릴 거고, 그럼 왜 이렇게 적게 나왔냐? 근데 전국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 넘는데 세대 원수가 6명? 밖에 안 된다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수치죠. 그래서 찾아보다가 이 의도적으로 좀 소년소녀 가장의 통계치를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가 언제 나온 기사냐면 2014년 10월 2일에 나왔던 기사인데, 그 많던 소년소녀 가장 어디로 갔나? 눈속임 통계로 확 줄어. 정부 숫자 줄이기로 15년 새 95% 감소. 지난해 493명에 그쳐. 2014년 기준으로 493명에 그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엄청나게 계속 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2020년 12월 31일 기준 6명밖에 없다고 얘기했던 게 그런 이유였고, 이게 줄이다가 이제 도저히 못 줄이는 숫자가 6명이었던 거죠. 계속 기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양 능력 없는 부모, 동거, 아동 집계에서 제외.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아동을 집계에서 제외했다는 거죠. 이건 당연히 집계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부양 능력이 없으면 사실상 자식이 소년소녀 가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살아있다는 이유로, 같이 산다는 이유로 아동을 집계에서 제외했다는 거는 상당히 말이 안 되는 통계치죠. 탈락 아동 부모 부양하고 지원 끊겨서 이중고. 이 애들이
지원이 끊기면 어디다 하소연한 방법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끊겨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거죠. 이 소년소녀 가장들 뭘 몰라요. 애기들이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이익에 대항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례를 하나 좀 읽어드리면, 이제 막 중학교에 올라가는 김성호 군은 지난해 말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장 노릇을 하고 있다. 어머니가 계시지만 교통사고 때 머리를 다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어머니가 생존해 있다는 이유로 김 군은 소년소녀 가장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최저 생계비 외에는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부가급여 월 12만원, 대학 입학금 300만원, 자립정착금 300만원 등을 지원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다. 1999년 12,427명에 달했던 소년소녀 가장 수가 지난해 493명으로 급감했다. 2014년 기준에 493명이니까 2013년 12월 31일 조사 기준으로 493명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8년 전이죠. 2021년이니까. 이때 493명이었으면 2020년에 엄청나게 줄여서 6명으로 조작을 했다는 건데 15년간 95%나 줄었다. 이때 당시 기준으로도 95%나 줄은 거죠. 정부는 위탁가정제 도입, 양육시설 수용 등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보금자리를 찾아주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소년소녀 가장 수가 급감한 데는 보이지 않는 편법이 숨어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불편한 진실은 무조건 감추고 보죠.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바닥에 여러분들 집에 바닥에 습기가 찼어요. 그럼 이 습기를 빼려면 이 바닥을 드러내서 말려야겠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진실을 똑바로 봐야지 그때부터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 바퀴벌레가 만약에 있어요. 그럼 이 바퀴벌레를 잡으려면 이 바퀴벌레를 봐야지 잡을 수 있겠죠. 어디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뭐 휴지로 잡던 책으로 쳐서 잡던 할 수 있으니까. 아예 진실을 가리면은 그거에 대해 개선을 아예 할 수가 없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00년 소년 가장 기준을 변경했다. 부양 능력이 없더라도 부모와 동거 중이면 소년소녀 가장에서 제외한 것이다. 아동이 부모와 동거 중이라도 부모에게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소녀 가장으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1999년 12,427명이던 소년소녀 가장은 2000년 8,060명으로 35.1% 급감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던 건데, 한 1년 차이로 특정 통계치가 약 35%나 감소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뜻인데, 그 사건들 조사하다 이 기사를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이 1990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소년소녀 가장을 위탁가정이나 양육시설에 수용하는 등 소년소녀 가장을 가능한 최소화라고 권고했다. 이건 이제 정부 잘못이 아니죠. 유엔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죠. 이건 유엔 잘못입니다. 그럼 이제 뭐 유엔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유엔의 미운털이 박히면 안 되겠죠, 정부 입장에서도. 그럼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정부는 했던 거고. 그럼 이제 그럼 어떻게든 지원을 계속 해줬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원까지 끊겼다는 거죠. 이게 무려 20년 동안이나 방치됐던 건데, 참 충격적인 사태였습니다. 맞아, 글을 계속 더 읽어드리면, 이전까지는 부모와 동거 중이라도 부모가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소년소녀 가장으로 지정했으나 이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박영호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주무관은 유엔 권고에 따라 소년소녀 가장 제도를 없애기 위해 집계 범위를 줄이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책임이 큰 거죠. 거의 100% 책임이죠. 근데 문제는 정부에서도 지원을 끊었다는 것도 큰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대학 능력 없는 아이들 지원 박탈. 정부가 소년소녀 가장 숫자를 줄이기 위해 동원한 편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돌아왔다. 소년소녀 가장들은 경제 사회적 능력이 없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이로 인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 부모가 살아있어 사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며 복지단체나 기업의 후원에서 소외당하기도 하고 통장 개설과 같은 사회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박정선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년소녀 가장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정부가 혜택을 줄이더라도 대항할 힘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숫자를 줄이는데 급급하지 말고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게 제가 지금 보여드릴 부분인데 2014년부터 또 2020년까지 계속 통계 줄였겠죠. 유엔의 권고에 따라서 뭐 양육시설로 보내든 뭐 고아원을 보내든 계속 보내서 줄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통계치 상으로 0명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상 부모가 안 계신 손녀소녀 가장분들이 많은 거라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요새 트렌드가 급증하는 이혼율이기 때문에 급증하는 이혼율 저출산. 그래서 점점 더 많아질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이제 위탁시설이나 뭐 고아원 등으로 갈 거기 때문에 줄어들겠죠. 수치상.